예비 후보, 후보 선수 등 아직 정식으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그 직전일 때 우리는 예비 또는 후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오늘은 예비 보물, 후보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이면 보물이지 웬 예비 그리고 후보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지역의 문화재, 강원 가명선화당이 곧 보물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가명선화당 이야기, 오늘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문화재팀 박광식 팀장이 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광식입니다. 네, 저희가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늘은 원주 스튜디오에서 또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예비 보물, 보물 후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앞두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확실한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현재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지정 예고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은 영화를 다 찍어 놓고 네. 우리가 영화 예고편을 틀어주지 않습니까? 영화 상영하기 전에. 그렇게 그렇죠.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네. 일정 정도 기간을 둬서 이거를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보완할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좋은 내용들을 첨가해달라라는 그런 취지로 지정 예고 기간을 30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김홍도가 그린 씨름도라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씨름 유명한 그림이죠. 풍속 화첩 중에 이제 여러 화첩 중에 하나의 그림인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보물로 지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게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다라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다른 그림 화첩이 없고 그거 한 점만 있고 전해져 오기로는 김홍도가 아닌 신윤복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신윤복의 씨름도라는 이름으로 문화재를 지정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거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건 신윤복이 아니라 김홍도가 그린 그림이야라고 정정을 요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다 알리기 위해서 일정 정도 한 30일을 줘서 이게 문화재로 지정할 때 합당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미리 예고하는 기간 30일을 정하고 있고요. 예고가 끝나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지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라서 이게 일종의 보면은 법제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인 절차상 진행에 대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이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는 거는 이제 규정 사실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미 뭐 한 9분 응선은 넘었다. 네, 거의 뭐 9.9분 응선까지 갔다고 봐도 될 것 우리 같습니다. 예. 팀장님이 네, 9.99라고 예, 했으니까 이건 뭐 네. 확실하다라고 네, 저희가 그래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보통 문화재 지정 절차라고 생각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청에 이제 문화재로 지정 이런 거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럼 문화재청에서 이제 문화재위원분들께서 검토를 하십니다. 이게 문화재로서의 합당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정 심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정 심의 제도를 거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제 가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게 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결정이 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문화재로서의 지정에 대해서는 다 이제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것들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끝나고 나면 법적 절차로 30일 동안 예고를 하고 예고가 끝나면 바로 이제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 법적 절차는 다 마무리돼서 보물로 이제 국가지정 보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그런 절차상의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제가 미리 축하드리는 게 네, 네. 설레발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먼저 축하드리고요. 가명 선화당 네, 네, 이라고 하는데 네, 네, 사실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명 네. 선화당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네, 텐데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강원도청이 춘천에 있잖아요. 네. 춘천에서 이제 강원도청의 핵심 공간이 어디냐라고 할 때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은 아무래도 상징성을 갖고 있는 강원 도지사님의 도지사실이 집무실. 아닐까, 네. 집무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화당이 바로 이제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면 아주 뭐 그때랑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도지사님이 쓰시는 집무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강원도의 도지사님은 이제 강원도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지만 네.
그 당시에 관찰사는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면서 또 조세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재판, 군사, 그리고 아주 심지어는 이제 조폐, 통화를 발행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고요. 네. 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육부 기능, 교육의 교육.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교육부 그러니까 장관까지. 예예. 그러니까 지방의 교육 네.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감 교육감. 기능까지 다 갖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원주로 말하면 군사령부 사령관이면서 교육감이면서 또 이제 강원도지사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폐 기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주 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그 당시에 관찰사가 진무를 보던 공간이 바로 선화당인데요. 네. 이 선화당의 그 이름이라는 게 원래는 그 더 풀어보면은 선상덕 하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글자 선상덕 네. 선상덕. 하민. 그래서 이화하민. 예. 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위로는 선양한다. 선이라는 것은 이게 선양한다. 네. 그러니까 임금님의 덕을 선양하고 선상덕.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교화로서 정치를 한다라는 아.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축약해서 선화당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관찰사라는 것은 단순히 그 장관으로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왕의 대리자라는 그 유교 정치에 있어서는 왕의 대리자. 그러니까 네 맘대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서 네 맘대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왕의 애민 정신이라는 그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근간에 새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교화로서 임금의 덕으로서 그리고 교화시켜서 좋은 정치를 이끌어 나가라라는 게 그 선화당 정치에 담겨져 있는 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찰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정철이라든가 그렇죠. 황희 뭐 이런 관동별곡. 분들이 다 관찰사를 거쳐야 되고 중앙 요직으로 나가려면 지금 이제 관찰사로 오게 되면은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관직 체계는 정종 해가지고 9품 그래서 9 곱하기 2는 18품계였는데요. 네. 그래서 종 2품의 아주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승으로 나가고 나중에 뭐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뭐 이런 삼정승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요직이 바로 관찰사였습니다. 그래서 네. 왕의 대리자로서 그런 좋은 정치를 지방에서 두루 경험한 다음에 중앙의 요직으로 올라가서 임금님의 좋은 덕정을 널리 펼쳐라라는 그런 아주 귀중한 자리였기 때문에 관찰사라는 지위가 엄청 대단한 지위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에 따르는 책임감도 아주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관찰사가 또 네. 진무를 보던 선화당이 강원에 있는 선화당이 이번에 우리 또 보물이 네네. 되는 건데요. 사실 그러면 전국에 관찰사가 많았을 그렇죠. 거고 예, 선화당도 예. 많았을 네네, 텐데 맞습니다. 왜 유독 강원이 보물로 지정이 되는 걸까요? 아, 조선 시대는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고려 시대 때 지방 제도는 이제 뭐 여러 번의 변경이 있었겠지만 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오도 양계라고 보십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팔도제 이제 조선 시대 그쵸, 때 팔도. 팔도제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네. 예,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뭐 위로는 평안도, 함경도 이렇게 팔도제가 있는데 황해도 네. 그 제도가 이제 고려 때는 오도 양계였습니다. 그러니까 5도에다가 양계라고 북계, 동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제도가 바탕이 돼서 팔도제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가명이라는 곳이 설치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상 가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 가명도 있고 강원 가명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가명들은 다 자리가 계속 옮겨 다닙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제 일례를 들면은 충청 가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충주에 위치를 했었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네, 그렇죠. 도의 이름도 바뀌게 되는데요. 뭐 충청도에서 공청도로 갔다가 막 이렇게 이름도 바뀌어요. 네. 근데 처음에 충주에 있다가 공주로 갔다가 다시 청주로 가게 됩니다. 500년 동안 계속 네. 이렇게 이제 그때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가명의 위치가 계속 바뀌고요. 경상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경주에 있다가 상주로 갔다가 나중에 대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강원도는 500년 동안 계속 한 자리 있었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원주에 1395년 태조 4년이거든요. 1392년이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개국 원년인데 태조 4년인 1395년에 원주의 자리를 잡아서 1895년까지 딱 500년. 네.
한 자리를 지킨 거는 강원 가명이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가명들은 어떻게 보면 후대에 지어졌거나 아니면은 그쵸. 이제 그 가명이라는 권역이 계속 변화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끔 이제 조금씩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 가명은 조선 전기부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고려 말에 만들어지거든요. 네. 고려 말에 만들어져서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금씩의 모습은 변화했지만 그곳에서 한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건물이 뭐 늘어난다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가명의 변화 양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강원 가명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건물이 그 관찰사가 정물을 보던 선화당. 선화당.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들으시면은 야 너네 이거 거만 뭐야? 좋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아니, 있겠지만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 지금 보물 예, 후보인데. 제가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진짜 저희 강원 가명만한 곳이 없고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례로 아주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전라도에서 이제 전라 가명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라 가명을 복원하려면 기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자료가 원주에 유일하게 이제 강원 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전라 가명이 한 10년 이상 노력을 들여서 복원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와서 어떻게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었냐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원주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께 모범이 돼서 전라 가명을 복원하는데 큰 기틀이 되었다. 예. 많은 도움을 또 주셨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말 그대로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데는 이렇게 이사를 좀 다니고 그렇죠. 이랬지만 예. 우리는 뭐 살짝 네, 리모델링은 네, 할 수 네, 있지만 네. 계속 이 자리를 지켰던 맞습니다. 또 좋은 문화재인데요. 그러면 이 가명 선화당에 얽힌 뭐 흥미로운 이야기, 뭐 보니까 항상 어떤 문화재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써 있어요. 네. 혹시 가명 선화당에도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 예. 저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 지금 사람들은 뭐 재테크 이런 게 굉장히 경제 중요하겠습니까? 같은 게 많이 관심이 경제적인 많죠.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재테크를 해서 나의 부를 늘릴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부에 관심이 많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를 뭐 이렇게 터부시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뭐 중요하게 부각이 되지만 조선 시대 때는 그 입신양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름을 그거는 이제 알리고 좀 예. 그렇게 되는. 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집안의. 가문을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역사 과목을 배울 때 조선 시대 때의 그 신분제는 법적인 신분제는 양천제거든요. 그렇죠. 양인하고 천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그 사회적인 신분제는 뭐 양반하고 상인, 뭐 주민. 사농 공상 뭐 네, 이런 그렇죠. 체계가 있었다고 이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양반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거는 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합격을 해야지만 그냥 양반이 되고요. 그걸 유지를 못하면 이 양반이 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이제 쉽게 같은 이해를 하면 양반이지만 같은 양반인데 들었을 때 어감이 네,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양반의 각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이제 과거를 봅니다. 그래서 네. 어떤 사람들 봤을 때는 막 70에 과거 합격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뭐. 그러지 않으면은 조상을 못 뵙는 겁니다. 네. 내가 우리 조상님들이 유지해 오던 각격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이 양반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각격으로 하락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조선시대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과거라는 게 목숨을 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가명에 강원도 원주의 그 특별한 이제 자랑거리라고 하면 이게 뭐 그 당시 지금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조선시대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제 과거 합격자의 명단을 쭉 적은 게 사마방목이라는 게 책이 있습니다. 사마방목. 예. 그러니까 사마시라는 게 이제 과거인데요.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목록. 쭉 적은 게 이제 사마방목인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원주 출신으로 그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570명
이 170명. 네. 강원도에서는 이제 탑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에 원주가 비해서 네. 원주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교육 도시라는 그런 왜 그랬을까요? 뭐 한지 같은 게 유명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아니면 것도 뭐- 있고요. 이제 네. 가명이 있다는 그런 장점. 가명이 예, 있으니까. 가명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의 기회도 수부 도시기도 예, 하고 예,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도 많고 네. 정보도 많고 이제 파락- 권세 있는 파락군. 파락군 네.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봐도 네. 이제 경상도에서는 안동, 네. 충청도에서는 충주,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원주가 전국적으로 1, 2, 3, 3등 안에 들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주의 위상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이제 가명이 있었던 수부 도시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으로 그 당시에 제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 집에 각격을 유지시키는 게 조선시대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원주 강원 가명 그리고 또 원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은 뭐 품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잘 발현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강원 가명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선화당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잘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좀 아픈 얘기기는 한데요. 강원 가명 공간에서 구한말 이제 천주교도들이 그 순교를 하는 그런 박해를 이제 받았군요. 네. 박해를 피해서 왔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순교를 해서 하셨군요. 네. 순교자 3명이 나옵니다. 네. 최혜성, 최배리다, 김강희라는 3명의 순교자가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2014년도에 천주교 회의를 통해서 그 복자로 다시 시복이 되었는데요. 네. 이 복자라는 거는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에 가까운 사람으로 그 다시 이제 회복되었다는 그런 건데 그만큼 이제 그 천주교에서도 원주라는 곳이 굉장히 귀중한 곳이기도 한데 네. 저희가 이제 가명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이제 좀 이렇게 되새겨 봐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인권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원주의 어떤 정신으로 이어져 왔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바로 이제 가명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명이 단순히 조선 500년을 통치하는 공간이었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그 가명 500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 시대의 다양한 문화들이 융합되어서 가명을 중심으로 펼쳐졌고 그러한 유산들이 원주의 정신으로 남아서 지금 원주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뭐 올곧은 정신들을 발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보물 지정을 앞두고 있는 원주 가명 우리 선화당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곡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애창곡이기도 한데요. 안치환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들어보면 원주의 역사랑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문화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는 옛날 물건 뭐 이런 게 그렇게 좋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문화재를 좋아하고 옛 물건을 좋아하고 또 옛날 역사를 좋아하지만 사람보다 더한 게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 노래를 꼭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원주의 역사랑 중첩이 되는지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주의 역사랑도 중첩이 되는 네. 우리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이 곡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요. 저는 우리 원주시 역사박물관 우리 문화재팀 박광식 팀장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